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영호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요 며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군은 점령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이 복잡하죠. 그런데 태영호가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김일성 등 소련군 내 조선인들이 군복을 벗기고 3인복을 입혀서 당과 군대, 국가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준석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점령군이라는 단어는 주둔군으로 번역된다고 그런 또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반박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의 점령군, 주둔군, 해방군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령군이라는 것은 점령국이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주둔군은 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군대를 말하는 거고요. 해방군은 구속이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주둔군으로도 번역된다는 이준석이 주장은 개민이라는 거죠. 사전적 의미의 주둔군은 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군대로서 사법, 행정, 경찰권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 태평양 사령관 메가더는 1945년 9월 7일에 발표한 포고 제1호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한다고 밝혔고 행정권을 틀어주고 명령에 복종할 것을 밝혔고요.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하고 본인이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 업무에 종사하며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포고 2호에서는 항복문서의 조항 또는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지휘관이 권한하에 발표한 포고 명령 지시를 범한 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이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친 자,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한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율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회의 결정하는 대로 사형 또는 타형비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모든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둔군이라고도 번역이 된다는 이준석이 말한 개변인 건 맞는 거죠. 그리고 미군은 애시당초 일제히 잔여 세력을 축출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미군은 9월 9일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군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일에는 총독과 경찰국장을 해임하고 15일에는 국장급 이상을 모두 해임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해임된 일본인들은 어디로 가나? 미군정이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과장급 아래 일본인 실무자들은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우리 인민을 일제히 구속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해방군이었다면 해임된 일본인 고위 관료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실무자들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해방군이 할 행동이 아닌 거죠. 일본이 구속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준 것이 아니라 일본인 고위 관료들로부터 점령군 통치자로서의 역할만 넘겨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귀국한 다음에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돕던 친일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이건 일본의 식민지 통치 체계를 보존하고 이용해야만 하는 식민지 점령군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해방 후 일본인들이 없으면 국내의 치안과 행정 업무를 볼 수 없었나? 해방 후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요은영 선생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군이 진주한 이후에도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들을 잘 살려서 치안과 행정 업무를 맡도록 하면 됐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고위 관료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친일파들이 우리 인민들에 대한 구속과 억압을 계속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와 반면에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련군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위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새 조선이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려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인민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계속해서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이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뭐라 하냐면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라고 외칩니다. 이게 해방군이 포고문이지 점령군이 포고문은 아닌 거죠. 계속해서 붉은 군대는 왜 조선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련인민은 조선인민이 일본한테 압제를 받는 것과 조선인민이 일본의 예속에서 해방되도록 그에게 방조를 주어야 할 것을 기억하였다.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적은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있어서 그들을 방조하며 다음에는 그들이 자기 소원대로 자기 땅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붉은 군대는 조선 내에 있는 모든 반일적 민주주의적 당들과 단체들이 강범한 협동의 기본 위에서 자기 민주주의적 정부를 창조하며 조선인민들에게 보조를 준다.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당신에게는 유력하고 정직한 친유인 소련이 있다. 당신들이 해방군인 붉은 군대에 백방으로 방조하라. 도시와 농촌에서는 안전한 생활을 계속하며 붉은 군대가 돌아오기 전에는 하던 그곳에서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라. 지방당국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며 백방으로 후원하라. 조선이 자유와 독립 만세. 조선이 발흥을 담보하는 조선과 소련 진선 만세.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미군과 소련 붉은 군대의 포고문은 성격이 전혀 달랐고 그 이후의 행동에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붉은 군대의 이 포고문이 정치적 제추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소련군은 일제가 패망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후죠. 이후에 9월인가 그때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평양 입성을 했죠. 예, 그렇게 하고 46년 2월 15일까지 군정을 실시했던 겁니다.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따지더라도 6개월 만에 군정을 넘겨준 겁니다. 반면 미군은 1948년 8월까지 군정기간을 유지했죠. 그리고 태영호는 소련군 군사정권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련 군정의 해제와 함께 등장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김일성, 부위원장 김책, 부위원장 홍기주, 이분은 목사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책 부수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있죠. 물론 1940년 일본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항일무장단체들이 소련으로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물론 소련에 가서 원동이 훈련기지라고 부릅니다. 그 훈련기지에서 훈련을 하면서 조국 해방이 그날만 기다렸던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제와 싸우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일제와 무장투쟁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건 역사적 사실은 인정을 해야죠. 할 거는. 이렇게 두 사람은 소련군 출신이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부위원장 홍기주, 이분은 목사였습니다. 사무장 한병옥, 교육국장 정준택, 이분에 대해서는 제 전번에 한번 방송을 했었죠. 만년광산에서 성강장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그렇지만 이분도 반일 행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다닐 때 적색 독서에 참관 문제로 인해서 퇴학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또 내무국장 박일우라는 사람은 간도에서 국민학교 교사도 지냈고 항일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안군정대학에서 교원으로 있었습니다. 조선우영군 부산인간이었고요. 재무국장 이봉수,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고려공산당 창립대회 준비위원회 국내 대표였습니다. 공산주의 운동한 거죠. 그리고 또 일제 시기에 공산당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수감도 됐었습니다. 농림국장 이순군, 이분은 사회주의 운동가, 농화박사입니다. 상원국장 장시우, 이분도 사회주의 운동가고요. 제3차 간도 공산당 사건 때 체포돼가지고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교육국장 한설야,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소설가, 문학평론가입니다. 사법국장 최홍달, 법학자입니다. 이 사람. 연영 선생이 조직한 건국동맹에 참가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간부부장 장동식이 항일로 투학됐고 교원 기자였습니다. 양정부장 송봉욱, 이분도 항해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운동가고요. 그리고 또 있죠. 산업국장 이문환, 예무국장 이강국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의 탈을 쓴 간첩이었던 겁니다. 교통국장 허남이, 재신국장 주황섭, 이분은 또 천도교 총무당 출신이고요. 천도교인이었던 겁니다. 보건국장 이동영, 그리고 또 노동국장 오기섭, 건멸국장 최창희, 선전부장 허정수, 이분들은 너무나 다 알려져 있죠. 총무부장 김정주,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김일성과 김책만 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련과 연고가 없는 인물들로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감옥을 전전하던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련군은 치스타코브 대장의 포고문에서 밝힌 것처럼 조선 사람 자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지 미 군정과 같이 중앙정부의 행세를 한 것도 아니었고 태영호의 주장처럼 군사정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국부로 추앙하고 있는 이승만 같은 경우에도 건국기념사에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익한 미국 친구들이
이렇게 했고요. 미 점령군 사령관이요 인도자인 하지 중장의 모든 성공을 취하는 동시에 뭐 이렇게 하면서요. 국부께서 점령군이라고 했으면 점령군인 거지. 뭐 대먹지 않게 애들이 유준석이 같은 애들이 나서서 점령군이 아니고 주둔군이요 하면서 헛소리 치는 겁니까? 거기에 또 북에서 아동 성폭행한 태영호 같은 이런 범죄자가 나서서 대체 뭘 말하자는 것이냐 하면서 떠들고 있는 겁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